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신비로운 땅, 샴발라에서 전해졌다고 하는 칼라차크라 밀교의 아주 핵심적인 수행법이죠. 샤당가 요가, 우리말로는 육지 요가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게 칼라차크라 수행차계에서는 완성의 단계라고 불리고, 심지어 이 육지 요가 없이는 한 생애 안에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까지 강조된다고 해요. 이 6단계의 여정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이 육지 요가는 뭐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요가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칼라차크라 전통의 정말 정수라고 할 수 있고요. 대우주와 소우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 그리고 만달라를 서로 연결하는 아주 정교하고 독특한 그런 내면 작업 체계입니다.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걸 넘어서서 의식 자체를 변형시키는 걸 목표로 하죠. 자, 그럼 첫 단계가 감각제요. 프라티아하라군요. 감각의 일반적인 기능을 멈추고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는 게 목표라니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시선은 정수리 쪽으로 향하고 마음은 그 공성, 비어있음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감각의 에너지를 안으로 돌리는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수행이 좀 깊어지면요. 밤과 낮에 걸쳐서 총 10가지의 특별한 내적인 징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아, 10가지나요? 어떤 것들인가요? 네, 밤에 하는 요가에서는 연기나 신기루, 반딧불, 등불 같은 그런 형상이 나타나고요. 낮의 요가에서는 불꽃, 달, 태양, 라후, 이건 일식이나 월식을 상징해요. 그리고 번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비추는 푸른빛의 점 같은 빈두라는 징표가 나타난다고 해요. 빈두요? 네, 빈두. 이게 실제 바깥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감각이 딱 멈추면서 드러나는 아주 미묘한 내면의 에너지 현상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일부 징표는 또 만다라의 여신들 이름하고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 마지막 징표인 빈두에 집중하는 게 그럼 다음 단계? 명상, 디아나가 되는 거군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내적 심상을 강화하는 게 목표라고요? 네, 맞습니다. 감각 제어를 통해 나타난 그 미묘한 집중점, 빈두를 놓치지 않고 마음에 거기에 딱 붙들어 매는 훈련인 거죠. 이것 또한 5가지 국면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빈두의 의미를 두루 살피고 이게 검토고요. 점차 특정 대상에 이제 비개념적으로 집중하고 분석이죠. 그러면서 마음의 평온함, 기쁨을 느끼고 몸과 마음의 깊은 이완, 희열을 거쳐서요. 마지막에는 그 우주적인 본질 자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머무는 상태, 마음 고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상태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호흡 조절, 프라나야마네요.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를 좌우에 좀 산만한 통로가 아니라 그 중앙 통로, 수심나 나디로 모으는 게 핵심이라고 하셨죠? 근데 왜 하필 중앙 통로인가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보통 왼쪽, 오른쪽 통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이원적인 생각이나 감정하고 연결되기 쉽다고 봐요. 그런데 이 중앙 통로, 수심란은 그런 것들을 넘어선 보다 근원적인 의식 상태로 가는 직행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로 생명 에너지를 모아야 깊은 의식의 변형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거죠. 방법으로는 금강염송이라고 해서 만트라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하타 요가 방식으로 호흡을 딱 멈추면서 에너지를 강력하게 밀어넣는 그런 방법들도 언급됩니다. 아하. 그럼 네 번째, 집중. 다라나의 단계는 그렇게 모은 에너지랑 자신의 정수, 그 빈두를 합쳐서 몸의 주요 에너지 센터인 차크라에 고정시키는 수행이군요. 칼라 차크라에서는 특히 6개의 차크라를 중요하게 본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보통 4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목, 가슴, 배꼽, 생식기 외에도 이마와 정수리, 차크라까지 포함해서 6개의 주요 센터를 상정합니다. 이게 또 칼라 차크라 만다라의 구조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좀 강조되는 점이 이 에너지를 특정 차크라에 집중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 생명력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정액, 즉 빈두가 밖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이 약간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정액의 방출을 막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단순히 뭐 성적인 쾌락을 억누른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밀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정액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생명 에너지의 응축체, 즉 빈두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에너지를 밖으로 그냥 소모해버리는 대신에 몸 안에서 변형시켜서 영적인 각성을 위한 어떤 연료로 사용하려는 그런 고도의 에너지 제어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군요. 그럼 5번째 단계, 선정, 아누스 무리티는 어떤 수행인가요? 세 종류의 무드라와 결합한다고 하는데 특히 실제 파트너와 결합하는 카르마 무드라가 언급되는 점이 좀 눈에 띄네요. 네, 이 단계는 앞에서 모으고 집중시킨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환희의 체험을 통해서 의식을 확장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카르마 모드라는 실제 파트너와의 어떤 합일, 결합을 통해서 강렬한 내면의 불을 일으키는 방법인데요. 이게 티베트 불교의 쭌모 수행과도 좀 비슷해요. 이 불로 몸 안의 정수, 빈두를 녹여서 순환시키는 거죠. 근데 이때 핵심은 그 세속적인 쾌락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강력한 환희의 에너지를 중앙 통로, 수심나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의 불변의 환희라고 부르는 그런 초월적인 상태를 경험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섬세하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고급 수행법이죠. 와, 정말 강렬한 과정이네요. 그럼 마지막 6번째 선매, 사마디는 이 모든 과정의 완성이겠군요. 맞습니다. 선정 단계에서 아래로 내려갔던 그 변형된 정수 에너지를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이걸 칼라차크라에서는 특별히 미세 요가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탄트라에서는 잘 안 보이는 좀 독특한 해석이에요. 이 산매를 통해서 완전한 정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루에 쉬는 숨이 21,600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호흡 하나하나가 변치 않는 환희의 순간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 3년 만에 완전한 깨달음, 즉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3년이라니 감각 제어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조절, 또 심오한 합일의 과정, 그리고 최종적인 산매까지 깨달음을 향한 정말 체계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강력한 로드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다라 관상이라는 생성 단계 없이는 이 완성 단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죠. 기반이 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칼라차크라의 육지 요가는 보시다시피 아주 정교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 파트너와의 결합이라던가 생리적인 에너지 제어 같은 부분도 포함하고 있죠. 이런 고대의 지혜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 자신의 내면 성장을 위해서 어떤 통찰을 얻어볼 수 있을까요? 또는 단 3년 만의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이런 수행법이 요구하는 그 전적인 헌신과 집중은 우리에게 영적 수행의 진정한 의미와 무게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져주고 있을까요?